안녕하세요. 스티치나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남편의 도박, 배신감에 가슴이 시리고 사는 게 지옥입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처음으로 알게 된 건 2015년 12월이었어요. 첫째는 당시 5살이었고, 둘째 임신한 지 며칠 안 된 어느 날 밤, 잠든 남편 옆에 있는 핸드폰을 괜히 보고 싶었어요. 문자를 보는데 땡땡 캐피탈, 대출 상환 안내, 추가 대출 문의 상담이 있고 신분증을 보낸 이력 등등도 있었고요. 그때 상황이 보증금 대출에 아파트 월세였고 저도 일을 해서 맞벌이였는데 몰랐던 빚을 알게 되니 너무 충격을 받았었네요. 다음날 남편에게 물어보니 스포츠 토토를 했고 2천만 원 고금리 빚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바로 짐을 싸서 내보냈다가 뱃속에 있는 둘째도 있고 첫째도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 다시는 안 한다는 약속을 받고 제 신용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아 상환을 해줬어요. 그런 과정 속에 뱃속의 아이는 자연유산이 되었습니다. 힘든 고비를 넘기고 대출을 받아 30평대 아파트를 매수하여 이사가고 남편도 저도 각자 직장에서 예전처럼 열심히 일하고 살고 있었어요. 이사간 집에서 둘째가 생겨 2017년에 출산도 하고 남편은 핸드폰 게임은 종종 했지만 가끔 대출이나 토토에 대해 물어보며 그런 일 절대 없다는 것처럼 얘기해서 믿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2019년 1월 어느 날 밤 모르는 게 약이라는 생각에 남편을 믿고 핸드폰을 보지 않았는데 유독 그날따라 저도 모르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었고 한두 건이 아닌 남편의 대출 내역과 그동안 저 모르게 계속 토토를 했고 비트코인까지 했었네요. 급여도 거짓말을 하고 최소 100만 원 이상 적게 주면서 그 돈으로 도박하고 대출빚도 갚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은 대출은 5천 정도였고요.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출퇴근으로 타고 다니던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넘어져 무릎을 크게 다쳐 병원에 실려갔고 수술을 받게 되어 한 달 이상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도박빚을 알게 되고 이번엔 정말 이혼을 하자 마음을 먹고서 남편 병원도 거의 안 가고 아프던 말던 무시를 했었는데 남편이 무릎 수술 받는 날 저는 애들 때문에 집에 있었고 시부모님이 병원 대기실에 계셨는데 수술이 끝나는 시간이 지나도 회복실로 나오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괜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전신 마취를 했는데 수술 도중에 잘못된 거 아닌가 싶고 혹시나 죽으면 어떡하나 싶고 애들은 어떡하지? 별 생각 다 들면서 그 순간 그래도 죽지 않고 남편으로 애들 아빠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남편 수술은 무사히 잘 되었고 퇴원 후 집에서 회복되는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에 저는 또 엄청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씻는 거, 다 제 도움이 필요했고, 출퇴근 회사 다니며 애 셋을 키우는 거나 다름없었죠. 다시는 도박 안 하고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을 받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믿어졌어요. 결국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는 남기고 집 담보 대출을 추가로 받아
3천만 원 정도를 상환해 주었어요. 집, 자동차 모두 제 단독 명의예요. 그리고 남편은 다리가 거의 회복되어 5월부터 다시 출근을 하였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잘 지냈습니다. 회사 월급 받는 은행 공인인증서도 제 노트북에 설치하고 투명하게 다 오픈하기로 약속했고요. 잘 지내다가 어느 날부터 저에게 회사 업무 핑계로 몇십만 원씩 소에게 돈을 빌려갔는데 잘 갚긴 했어요. 설마 또 도박을 할까 싶었고 믿고 싶었거든요. 9월 말, 낮에 제 신용카드로 100만원씩 2번, 200만원 현금 서비스가 이용되었다는 알림 문자가 도착했고, 곧이어 남편한테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저한테 나중에 빌려갔던 돈, 못 갚은 돈, 그리고 저번 달 월급 모두 도박으로 날렸고 도박을 계속 했다고 하네요. 당분간 멀리 떠날 테니 자기를 용서하지 말고 애들을 잘 부탁한다고 핸드폰 연락 안 될 거라며 마지막 인사처럼 보내고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회사를 찾아가니 휴가 내고 이미 퇴근했다고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카톡 확인도 안 하더라고요. 그때라도 남편을 모른 척 버렸어야 했는데 저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밤늦게 찾았는데 강원도에 간다는 남편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차 안에 있었네요. 남편은 집에 들어와 울면서 빌었고 저는 또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고 11월에 또 제 카드를 몰래 가져가 현금 서비스 300만 원을 인출했고 저희 부모님께도 돈을 빌리려고 만났다는 걸 남편한테 듣고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바로 시댁에 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는데 아버님도 그동안 남편 때문에 고통받고 계셨다는 걸 들었어요. 아버님 카드도 가져가 현금 서비스 받고 카드로 장기 대출도 받고 현금도 몇백 받아가고 어머님 명의로도 300만 원 대출 받고 암튼 시댁에서 가져간 돈만 해도 최소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도 모든 걸 다 말씀드렸는데 재작년 7월 저 몰래 제가 알면 이혼하자고 할 거라고 한 번만 도와달라 사정하여 다달이 얼마씩 갚겠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이 1000만 원 해주셨는데 2달 갚다가 갚지 않았고 저희 부모님도 안 받을 돈으로 생각하고 주셨다고 남편한테도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저한테도 지금까지 비밀로 하셨더라고요. 최근에 남편이 또 돈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안 된다고 하셨답니다. 저희 부모님이 집에 오셔서 남편한테 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 다 듣고 왔다 하시며 절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고 이제 그만 이혼하고 마무리를 잘해서 편히 보내주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죄송하다 알겠다고 하였고 당분간 시댁에서 지내겠다고 나갔는데 시어머님이 나가라고 계속 우셨다며 이혼할 때까지만 집에 있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여 지금은 집에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은 다음 주에 가기로 했고요. 하루에도 마음이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저 하나만 또 참으면 되는데 생각이 들다가도 남편이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화가 나 피가 거꾸로 솟아요. 남편의 그동안 거짓말, 이제는 정말 그 어떤 무슨 말도 믿을 수가 없네요. 차곡차곡 쌓아온 모래성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다 무너져 내린 걸 손 놓고 허무하게 바라만 보는 기분이라면 이해가 되실까요?
배신감에 가슴이 시리고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아이들 100일 반지며 돌반지며 제 결혼 반지며 이미 진작 다 팔아먹었고 남은 건 제 목에 걸려있는 결혼 때 받은 목걸이가 전부예요. 집도 남편비 상환해주기 위해 받은 대출이며 그동안 남편이 월급도 제대로 가져오지 않아 모자라는 생활비 대체하느라 받았던 담보대출이 최대로 걸려 있어 집을 팔아도 남는 돈이 별로 없다 보니 이혼하고 어디서 살아야 될지도 막막하네요. 그냥 이 집에서 제가 애들 데리고 모든 대출을 상환하고 살 능력도 안 되고요. 이혼하고 양육비는 100만원 준다는데 과연 그 돈도 제대로 줄지도 의문이에요. 지금은 애들도 짐이고 정말 저 혼자 멀리 떠나고 싶은 심정이에요. 10년이라는 결혼 생활의 결과가 고작 현재 이 상황이라는 현실이 괴로워요. 잠을 자면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많은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이혼하고 집을 팔고 남는 몇 천만 원으로 애들 데리고 방 한 칸이라도 가야 되는 걸까요? 남편은 아직도 집에 오면 예전과 똑같아요. 핸드폰 게임에 유튜브 보고 먹고 자고 토토 안 한 지 한 달이나 넘었다며 정말 다시는 안 할 거라는데 전 이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출퇴근 운전을 하다 보면 이대로 사고 나서 그냥 나 혼자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파산이나 개인회생 이런 걸 알아봐도 남편 빚과 제 빚 모두 다 합쳐도 집을 팔면 다 갚아도 돈이 남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된다고 해요. 대출에 대한 돈만 매월 300만 원 넘게 나가는데 정말 막막하네요. 남편이 평생 안 한다는 보장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열심히 살아보고 싶지만 언젠가 또 하겠죠? 앞으로 이 어린 아이들을 제가 혼자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입니다. 너무 힘드시겠어요. 많이 지쳐 계시겠지만 자신을 잡아주세요.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사연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